안녕하세요. 이루리 수리논술 강사 김판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이전에 실시되는 대학교 중에 하나인 홍익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뽑는 게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학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전기공학부가 35명, 그리고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가 25명, 그리고 컴퓨터공학과가 29명부터 출발해서 자, 제일 적은 모집 인원이 실내 건축학 전공 4명이 되겠고 수학교육과도 5명을 모집하게 되면서 자, 작년과 동일하게 225명으로 수리논술로 뽑게 됩니다. 자,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없이 3개 영역 등급합이 8 이내가 되어야 되겠고 한국사도 4등급 이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탐구는 유리한 한 과목을 반영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전형 방법으로서는 논술이 90% 그리고 학생부 교과 내신이 10% 반영하면서 자,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논술이 90점 그리고 교과 점수가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이고 사탐이든 과탐이든 하나 선택해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 교과에서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서 자, 상위 3과목씩 예를 들어서 국어 3과목 그리고 영어에서 상위 3과목 수학 4과목 그리고 탐구에서 3과목 총 12과목을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 사탐에서 과탐에서 사회 과학 중에서 이수학점이 큰 경우에서 자동적으로 반영하고 만약 합이 같으면 유리한 교과목을 반영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석차 등급 환산 점수표를 보게 되면 자, 1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되면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7점이 되겠습니다. 자, 6등급은 8.5점으로서 1등급과 1.5점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7등급부터는 다소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호수에 따라서 내신 감점이 있는데요. 자, 1호는 내신 10점에서 1% 감점이 되겠고 2호는 2%, 3호는 3%, 그리고 4호, 5호는 10점 만점에서 10점이 깎이고 0점이 부여되겠습니다. 자, 6호부터는 부적합 판정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은 올해 수능 이전인 10월 18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고 자, 10월 18일 날 시험 보면서 개인적으로 개별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우리는 홍익대 수리논술을 보게 되는데 홍익대 수리논술 문제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되고 자, 문항수도 전체 크게 3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세트당 30점씩 총 90점이 되겠고 한 세트에다가 작은 문제가 5개 또는 내지 4개 정도가 출제되면서 시간은 2시간 120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수학 1, 2 미적분, 기하와 확통까지 전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유의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만 작성하고 내용 수정도 동일한 펜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검정색 펜은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홍익대 수리논술은 어떻게 출제될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홍익대 수리논술은 일단은 제시문이 있는 유형이고 제시문은 옆에 있는 작년 기출문제를 살펴보듯이 약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길게 상황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도 문제 간의 연결성이 있고 각 문항마다 조건이 서로 다르게 확장형으로 출제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제시문에서 자, 포물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제시문이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해독을 하고 정확히 읽고 문제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자, 문제도 이 문제는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총 5개 작은 문항으로 출제되었고요. 자, 1번 문제는 자, 원의 중심이 0,C에서의 교점의 좌표, 원과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와 자,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원의 중심이 좀 다르게 0,R에서 반지름의 길이도 R인 원과 포물선이 만나는 조건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1번과 2번과 다르게 또 다른 반지름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설정되면서 다른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자, 근데 4번과 5번에서는 3번과 동일한 조건에서 4번과 5번 문제를 출제하는 이러한 조건의 확장형 문제로 출제하게 됩니다. 자, 작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살펴보면 자, 문제가 총 3세트로서 문제 1번에서는 수학에서의 합성함수 그리고 수학 1에서는 지수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 확통만 나왔는데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자, 수학에서 닮음 그리고 원의 방정식 2차 함수가 출제되었고요. 자, 미적분에서는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하에서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출제되었습니다. 총 5문제가 출제되었죠. 자, 최근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자, 작년 2024학년도에는 미적분, 기하, 확통 두루두루 출제된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적분에서는 음함수의 미분법,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에서 음함수 미분법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 구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기하에서 역시 2차 곡선 중에 하나인 타원의 정의, 그리고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확통에서는 통계 부분에서 대다수 이루어져 있는데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리고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 계산 문제, 이항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2년 전에 2023학년도에서는 수학에서 급수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의 정적분, 넓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미적분, 기하, 확통도 두루두루 출제되었는데, 자, 미적분에선 수열의 극한, 그리고 속도와 거리 계산하는 문제, 로그 함수의 미분 계산 문제, 그리고 함수의 증가 감소, 자연상수 2를 활용해서 우리가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하에서는 포물선의 정의, 포물선의 방정식 활용하는 문제와 벡터 부분에서도 나왔는데, 자, 거리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기하에서 역시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쭉 출제되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 여사건을 활용한 확률 계산 문제, 그리고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익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일단 수학 1에서는 등비수열의 합 반드시 계산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수학 2에서는 정적분의 활용, 넓이, 부피, 속도와 거리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과 여러 가지 미분법, 그리고 기하 역시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통에서는 통계 부분과 조건부 확률을 반드시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해야게 됐습니다. 자, 작년 홍익대 입결을 살펴보면 일단은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이 53명, 올해와 똑같은 모집 인원을 뽑으면서 자, 추가 합격률도 32.08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역시 건축학 전공 5년제로서 25대 1에 육박했고, 가장 낮은 경쟁률은 건설환경공학과가 13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합격률이 제일 높은 학과는 역시 수학교육과가 되겠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학과는 역시 건축학 전공 제일 인기학과죠. 자, 아무도 안 돌았습니다. 추가 합격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점수로 봤을 때 10점 만점 중에서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 가장 높은 게 수학교육과 9.78점, 10점 만점 중에 9.78점이 되겠고요. 가장 낮은 점수는 9.33으로서 실내 건축학 전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익대 전체적으로 수리논술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올해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홍익대 수리논술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